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홍라희 여사가 아들 이재용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증여해준 것입니다. 이번에 증여해준 삼성물산 주식의 원래 소유주가 이건희 회장님이었다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님이 죽으며 홍라희 여사에게 상속했다. 아들 이재용에게 간 것인데요. 그럼 이건희 주식이 홍라희를 거쳐 이재용에게 가는 사이 상증세가 도합 4,150억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가치로 4,400억짜리 주식 물려받으며 4,150억 세금 냈으면 이거 그냥 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삼성그룹 3남매 기업 분할 시나리오의 출발이 이 지점입니다. 홍라희 여사는 이건희 회장에게서 주식기준 총액 7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이거 언젠가 3남매에게 나눠줄 거라 생각하면 뭐하러 상속세를 2번 내냐는 것이죠. 대충 따져봐도 3조 원에 육박하게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탈세를 위해 물불 안 가리던 재벌가에서 뭐하러 3조 원을 더 내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3조 원을 더 내더라도 홍라희가 주식을 상속받는 것이 좋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이 요상한 거래가 납득이 될 것 같은데요. 3남매가 삼성을 갈라가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부모가 일군 그룹을 자식들이 나눠 가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선대 이병철 회장님으로부터 삼성그룹뿐 아니라 한솔, CJ, 신세계가 갈라졌고, 정용진과 정유경이 신세계와 이마트로 계열 분리를 한 것도 있고, 삼성과 쌍벽을 이루던 현대그룹도 회사를 나눈 사례는 많기에 어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자연스러운 예상을 하는 것이라 봐도 되겠네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나서야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되었다 하니 어떤 주식을 상속받았고 상속세는 어찌 낸 건지 1라운드 점검해봐야겠죠. 이건희 회장님이 남긴 재산 중 주식은 당시 기준 24조 5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80%가 삼성전자 주식이고 홍라희 여사가 33.33%, 3남매가 각각 22.22%를 받았기에 삼성과는 3남매를 동등하게 대우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7,600억 정도 된 삼성물산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갈랐거든요. 심지어 콩 한 쪽도 나눈다. 상속 주식 자산의 0.0073%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18억이네. 3남매는 크게 보면 같이 받은 것 같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2주, 삼성 SDS는 여동생보다 3주 더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 차밖에 안 나지만 이재용이 오빠라 더 챙겨준 것 같은데, 일반적인 집안이라면 기분 안 상하게 100만원 정도면 그냥 같은 금액으로 맞춰줬을 것인데, 있는 집일수록 명분이라는 것도 챙기는 듯 하네요. 전체적으로 3남매가 동등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건 삼성생명 주식의 분배입니다. 33.33%씩 받으시던 홍라희 여사는 한 주도 받지 않으시고요. 이재용 50%, 이부진 33.33%, 이서연 16.67%로 유일하게 차등을 두었는데요. 그 결과 주식자산 전체로 보면 홍라희 여사 28.66, 이재용, 이부진, 이서영 간에 금액차 기준으로 6천억씩 나는 걸 보니 이거 부잣집에 태어나더라도 좀 빨리 태어나는 게 유리하겠네요. 상속 과정에서 보면 가장 큰 포인트는 삼성생명인데요. 3남매 간 분할 과정에서 가장 먼저 표가 날 것이 삼성생명이구나 정도만 정리해두고, 상속재산을 가른 게 1라운드 시작이라면 1라운드 마무리는 상속세를 어찌 냈나 봐야겠죠. 이재용을 제외한 홍라희, 이부진, 이서연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많은 주식을 팔았는데요. 우리 같은 서민이야 주식 팔면서 세금 내볼 일 없지만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 상속세 내려고 주식 파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자들도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긴 하네요. 기나긴 재판 끝에 무죄로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0년대 후반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신주의수법부 채권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헐값 취득 논란이 있었던 주식들이다 보니 대충 계산해도 수천 프로 수익이 난 주식일 건데요. 상속받은 주식은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속받자마자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게 상속세 발현을 위해 주식 매각 규모를 최소화하려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주식 중 상속분 주식을 파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만, 이부진과 이서연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올 삼성 SDS 주식을
전량 매각해 1조 원 가량을 마련합니다. 이걸 통해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지켜야 할 주식이 있었다. 시장 가격이라는 표면적 가치가 오너들이 생각하는 주식의 내재 가치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부진 보니 삼성물산도 팔았네. 삼성물산도 싸게 샀다며. 정용진, 정유경 상속편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꼬리표가 있습니다. 개인들이야 물타기 통해 평단가 낮춘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법상 주식별로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평균 매수 단가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개별 주식별로 실제 취득 단가를 활용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부진은 삼성물산 1166만 2168주 중에서 상속받았던 120만 5,718주 끝자리까지 맞췄습니다. 요것만 매각한 거죠. 반대로 이서연은 상속받은 삼성물산 주식마저 안 팔고 지킨 걸 봐서는 이부진은 양도소득세가 나가는 삼성물산 주식, 과거 에버랜드 CB를 통해 취득한 주식입니다. 이걸 팔 것까진 없지만 양도소득세 안 나가는 삼성물산은 팔았고, 이서연은 세금 유무를 떠나 삼성물산은 지켜야 하는 주식이라는 차이가 있겠네요. 생명이 중요한 이부진과 물산이 중요한 이서연, 이렇게 슬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오너 일가의 주식 선호도만 볼 게 아니라 상속 전과 상속 이후 현재의 주식 자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홍라이 여사가 주식을 너무 많이 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속 이전부터 주식이 많았던 이재용 회장에 비해 여동생들은 주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배당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속세를 충당한 오빠에 비해서 여동생들은 많은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요. 홍라이 여사의 상속 후 주식 자산을 보면 이재용의 70%가 넘습니다. 그러기에 이재용보다 6천억 더 상속받은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5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았어야 했나? 그리고 주식을 안 판 이재용은 그렇다 치고 이부진, 이서연은 일부 주식을 매도했음에도 주식 평가액이 상속 직후보다 늘어나 있는 것에 반해 홍라이 여사의 현재 주식 자산은 상속 직후보다 줄어 있거든요. 이건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회복입니다. 그럼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홍라이가 주식 자산 말고 안 알려진 다른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영상의 주제 홍라이는 상속세를 2번 내야 하는데 왜 많은 주식을 상속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또 던져야 합니다. 세금 싫어하는 부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왜 2번에 걸쳐 상속을 하는가? 두 번째로, 만약 다른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서 그런 것이라면 그걸 팔아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게 좋지, 오너 일가의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분을 팔아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보물이 있다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 진짜 알짜 부동산이나 거래가 어려운 미술품을 가져간 건진 모르겠지만, 그러기에 홍라이의 주식 매각 규모가 많은 건 제가 가진 시나리오에선 현금의 확보입니다. 홍라이 여사에게 현금이 필요한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삼성 3남매 기업 분할 시나리오는 헛소리가 될 수 있기에 삼성 3남매 기업 분할에 현금이 필요함을 설명드려야겠죠. 3남매가 삼성을 갈라가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에서 삼성과의 주식 매각 과정을 통해보면 이들에게는 주식의 시장 가격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3남매 간 재산 분할의 기준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분배가 아니라 기업 경영권을 기준으로 한 배분이었을 것입니다.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대중 없는데요. 최초 상속 개시 시점에 가를 기업을 정해두었구나 라고 가정해보자고요. 5년이 지난 지금 아마 시장 가격이 당시와 크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주장하는 썰대로 3남매가 기업을 갈라가지는 시점에서 상호간 주식의 이전 또는 증여가 있어야 하는데, 주식의 이전과 증여에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홍라이 여사가 세금을 2번 내야 하는 불이익 속에서도 주식을 상속받은 것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3남매가 처음부터 모든 주식을 나눠받아도 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면 홍라이 여사가 상속받아 세금을 2번 내는 것과 금전적으로는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오빠 이재용이 최대 주주가 된 후 약속을 안 지키고 증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기에 어차피 2번 낼 수 있는 세금 홍라이 여사가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면
누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야야, 삼남매 간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그걸 근거로 강제할 수도 있잖아. 문제는 기업을 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기업을 가르는 과정에서 오너 간 이견이 벌어져 합의 문서 같은 게 등장한다면 기업 분할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오너의 필요에 의해 인적 분할을 추진하다 시장 반발에 주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겁니다. 그 어렵다는 인적 분할에 성공한 사례가 최근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 인적 분할 성공의 핵심은 오너의 필요가 아닌 기업의 성장을 위해라는 논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능했다면 삼성물산과 전자도 가능합니다. 우선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을 받으면 하나가 해결됩니다. 금산분리에 의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삼성금융지주로 자연스레 인적 분할이 가능해지고,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니 시장 반발이 있어도 인적 분할을 하지 않으면 주식을 그냥 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주주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마도 그냥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삼바가 가능했던 것은 신약개발 사업과 의약품 생산 대행 사업이 한 회사에 있어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였는데요. 이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마트폰 부품을 판매하며 스마트폰도 판매하고 반도체 설계를 하며 생산도 해주고, 물산도 전자계열과 비전자계열 사업으로 나눈다면 사실 주주 입장에선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좋게 평가받고 안 좋은 사업은 안 좋게 평가받는 것인데 나누는 것만으로도 주주 가치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홍라이 여사가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삼남매 간 기업을 가르고 그 시점의 부족분을 홍라이 여사가 메워준다고 했을 때 주식을 그냥 물려주면 60%에 달하는 상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 그걸 현금으로 주면 50%만 납부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홍라이 여사가 주식으로 받은 것을 삼남매에게 갈라줄 때 주식을 그냥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20%가량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홍라이 여사가 상속세 중복 납부에도 주식을 많이 상속받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게 삼성을 3개로 쪼개 갈라가질 것이란 확실한 근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썰일 뿐이라는 거. 하지만 이건희 상속 2라운드는 현재 진행형이니 스토리가 좀 더 확실해지거나 변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